네, 안녕하세요. IATF 16949 2강. 오늘은 프로세스 어프로치에 의한 경영 활동이 어떤 건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컨설팅을 하다 보면 프로세스 경영 활동의 이해도 좀 부족하고, 그 다음에 프로세스 경영 활동들이 제대로 실행이 안 되는 그런 기업들이 아직도 많이 있어서 조금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IATF 16949 규격을 딱 열게 되면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머릿말이 있고, 일반상, 품질 경영 원칙, 프로세스 접근 방식, 요거 빨갛게 한번 이렇게 식별을 해야 되겠군요.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일반상, PDCA, Risk Based Thinking, 그 다음에 다른 시스템과의 관계, 이렇게 하고 이제 드디어 챕터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규격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여기 보이지 않는 챕터 4장부터 10장까지가 사실은 우리가 이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는데 메이저한 요건인 것은 틀림이 없어요. 그렇지만 아주 중요한 그런 개념적인 요건들이 이 앞에 이 챕터 제로에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부터 꼭 알고 가야 될 모든 부서, 자동차 산업의 모든 임직원이 아셔야 될 프로세스 접근 방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꼭 하나 주변 사람한테도 좀 말씀드리고 알려주셔야 될 게 있는데, 2000년도라는 거 이거 중요한데, 2000년도 이전에는 Documented Procedure 시대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규격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때는 뭐 당연히 IATF 16949라고 안 하고, 자동차 산업에서는 1999년도에 ISO Technical Specification 16949가 탄생이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TS 16949 시절인데, 이 앞전에는 이런 TS 16949를 받으려면 사실은 심사하시는 분들이 Documented Procedure, 문서화된 규정, 문서화된 절차서들을 갖추고 있는지, 이런 많은 requirement들이 규격에 있는데, 그런 requirement에 대한 활동들을 해야 되잖아요. 이 활동들을 위해서 문서화된 절차서를 갖추고 있었는지가 상당히 주요 관심사였습니다. 그런데 많은 기업들이 보면 문서화된 절차서는 갖추고 있는데 실제로 실행을 안 하는 거예요. 안 한다고 보긴 좀 그런데 실행을 제대로 못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000년도 이후에는 프로세스 시대로 큰 변화가 있었다. 그래서 이런 절차서 시대에서 프로세스 시대로 큰 변화가 있었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두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럼 이 프로세스는 무엇일까요? 프로세스는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이런 인풋을 갖다가 어디서 입력이 들어오게 되면 이걸 출력으로 변환하는 활동, 이걸 우리가 변환하는 활동, 이 과정을 프로세스라고 하죠. 그런데 이런 인풋이 출력으로 저절로 변환이 되는가요? 이렇게 좋게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변환이 되려면 그 프로세스에 관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휴먼 리소스, 이런 인적 자원들이 정말 스킬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변환하는 활동을 위해서 정말 역량이 갖춰져야 되는 훌륭한 직원들이 있어야 되겠군요. 그 다음에 이것이 일로 출력으로 변환하려면 많은 프로세스는 사실은 물적 자원들이 필요해요. 물적 자원 또는 인프라, 이런 전산 시스템과 같은 인프라가 없어가지고 일을 우리 못합니다. 이런 프로세스도 있을 수 있는 거고요. 어떤 거는 생산 캐파가, 장비가 있지 않고는, 우리 시험 장비가 있지 않고는, 우리 검사 장치가 없으면은 우리 이런 거 못합니다. 운송 장비가 없으면 이 프로세스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됩니다. 하는 이러한 물적 자원들이 정말 필요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인풋을 출력으로 변환시키는데 어떻게 변환시킬 건가? 이 활동들에 대한, 이 프로세스 활동들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기준들이 우리는 또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입력이 출력으로 변환하는 이런 프로세스가 과연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잣대가 필요하죠. 이 잣대 KPI, 그래서 성과지표, 이렇게 여기 성과지표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들은 인풋, 그 다음에 인적 자원, 물적 자원, 출력, 아웃풋, 그 다음에 업무 추진, 방법과 기준, 그 다음에 성과지표, 이 6가지를 프로세스의 6가지의 유교소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프로세스의 오너가 누구지? 그 다음에 이 프로세스의 오브젝티브, 목적은 무엇이지? 라는 것, 우리 이 8가지 오브젝티브까지 우리 프로세스의 8요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프로세스라고 하지요. 자, 그래서 이런 걸 프로세스라고 하니까 미리 좀 땡겨서 살짝 팁을 드린다면, 프로세스 경영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런 인풋이 제때에 오도록 할 것이고요. 이런 인풋들을 갖고 이분들이 제대로 좋은 이 출력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만약에요, 이분들이 역량이 부족하면 어떡할까요? 이분들이 만약에 대단히 바쁘면 어떡할까요? 사람이 없으면 어떡할까요? 그러니까 프로세스 경영이라는 것은 이런 프로세스가 효과적으로 작동되기 위해서 필요한 인적 자원을 가용시켜주고 물적 자원들을 항상 가용시켜주는 거죠. 이런 물적 자원들은 보통 많은 회사들이 사업계획, 매년 사업계획 초기에 물적 자원들이 어떤 게 더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노력들을 하게 되죠. 그게 다 프로세스 경영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저희와 같은 컨설턴트를 또 초대해가지고 우리 회사에 필요한 전체 프로세스 목록을 파악하고 각 프로세스마다 이런 방법과 절차, 기준 이런 것들을 마련을 하고, 그래가지고 우리 이러한 직원들한테 이런 업무 추진 방법과 기준을 열심히 교육을 시켜서요,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교육 훈련을 시킨 다음에 이분들이 이런 물적 자원을 갖고 과연 프로세스를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성과지표 관리, 이런 것을 경영자, 또 그 밑에 임원들, 팀장들, 이런 분들이 이 프로세스 성과지표에 매년 목표를 만들고 그걸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수립을 해서 이렇게 KPI, 프로세스 KPI 관리를 하는 거, 이걸 우리는 프로세스 경영이라고 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프로세스라는 거 우리 개발 단계에서는 어떤 게 있을지 한번 잠깐 맛배기로, 이 글자들이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이 전체 뭐 글자 하나하나를 세세히 말씀드리기보다는 전체 큰 그림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우리 개발 단계 자동차 산업에서 우리 회사로 개발 요청이 들어오게 됩니다. 인풋이죠? 인풋, 개발 요청. 그러면은 우리 여기 제품 설계를 하는 분들 있잖아요. 제품 설계하는 분들이 우리 제품 사양에 대해서 승인을 받기 위해서 플로토 샘플과 본인들이 설계한 제품 사양을 고객사한테 제출하게 되죠. 아웃풋이죠. 아웃풋 나가죠. 야, 그러니까 이런 인풋이 들어와서 이런 아웃풋이 나가네요. 그죠? 또 우리들은 열심히 생산 기술이라든지 이런 부서가 이렇게 공정도를 준비하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설비들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파일로트를 선행 샘플 제작을 해가지고 고객한테 우리 양산 준비됐으니까 승인 좀 해주세요 하고 우리 고객한테 파일로트 샘플과 함께 양산 승인 요청서를 제출하죠.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개발 요청을 받으면 프로토 샘플에 하는 아웃풋과 이런 파일로트 또는 피팝, 양산 승인을 위한 요청 서류들이 고객한테 다시 아웃풋으로 나가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이러한 활동들을 그 사이에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런 활동들을 우리들은 이런 인풋이 들어오면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이런 아웃풋이 나가니까 이거는 하나의 프로세스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프로세스로
볼 수가 있는 거죠. 뭐 그 이름을 뭐 개발 프로세스라고 붙여도 상관이 없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 프로세스 경영이라는 건 다시 뭔지 잠깐만 우리가 한번 볼까요? 이 프로세스 경영은 이런 활동을 하는데 어떤 인적 자원이 필요할까요? 제일 먼저 제품 설계자들이 필요하네요. 그 다음에 테스트, 샘플을 만들고 시험을 하는 이런 샘플 제작하는 그 사람들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시험하는 사람들이 필요하겠네요. 그 다음에요, 제조 공장을 설계하고, 그 다음에 설비 사양을 준비하고, 설비 금형, 지급, 이런 거를 제작을 하는 사람들이 필요하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파일로트 샘플을 만들어 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올바른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파일로트 샘플 평가자가 또 필요하겠고요. 또 피팝, 고객한테 양산 승인 자료들을 취합을 해서 양산 승인 요청을 하는 그런 훌륭한 인적 자원도 필요하겠군요. 또 우리 회사가 많은 부품들을 구매하다가 조립을 하는 회사라 그러면 우리들은 많은 협력사들을 같이 이 개발에 끌어들여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서는 훌륭한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그런 인적 자원이 또 필요하겠군요. 이 프로세스에서는. 그 다음에 우리는 이렇게 개발을 시키게 되면 업체들이 양산 준비를 하잖아요. 이 양산 준비를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이 업체에 나가서 이 공정 감사도 하고 그런 인적 자원도 우리 필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체들도 양산 승인 피팝을 우리한테 요청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양산 승인 피팝 활동을 내주는 협력회사 피팝을 승인해주는 그런 또 직원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러한 설계자, 시작자, 시험자, 생산기술 직원들, 부품 개발하는 직원들이 우린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이런 활동들이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전체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프로젝트 매니저가 또 필요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이렇게 개발 프로세스 하나가 제대로 작동이 되려면 이러한 업무 추진 방법과 기준 이런 how to 있잖아요. 업무 추진 방법과 기준만 잘 만들어서 되는 건 아니고요. 다시 앞으로 잠깐 가보면은 우리 이렇게 업무 추진 방법과 기준만 열심히 만들어서만 되는 건 아니고요. 바로 뭐가 중요하다? 이러한 인적 자원이 우리 어떤 인적 자원이 필요하겠는지 이러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 우리 회사에서는 과연 인적 자원이 다 갖춰져 있는지 그 인적 자원들은 과연 역량이 있는 분들인지 이런 걸 관리하는 게 프로세스 어프로치에 의한 매니지먼트가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볼까요? 우리 이렇게 제품 설계를 하는데 CAD라는 물적 자원이 필요하겠죠. 우리 샘플 만드는데 프로토샵이라든지 무슨 방정 가공을 해야 된다든지 방정 가공, 와이어 카팅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장비들이 필요하겠네요. 샘플 만들려면. 우리 테스트 하려면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테스트 지구도 필요하고 테스트 장비도 필요하겠습니다. 아이고, 우리는 이 개발 프로세스가 작동이 되려면 이런 많은 물적 자원들도 우리 회사에서는 필요하겠군요. 물론 이쪽에서는 어떤 물적 자원이 필요하지요? 여기서는 설비도 만들어야 되고 금형도 만들어야 되고 지그도 만들어야 되니까 역시 그런 걸 설계하기 위해서 CAD도 여기 필요하겠네요. CAD, 컴퓨터 에이디드 디자인, 이런 CAD 설비도 필요하고 실제 그러한 장비들이 그런 제조 장비들을 만드는 검사 장치들을 만드는 금형을 만드는 지그를 만드는 그러한 또 우리 제작 설비들이 또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우리들은 이 설비들을 설치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 많은 전기도 필요하고 에어도 필요하고 가스도 필요하니까 이런 유틸리티도 필요하겠군요. 물적 자원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개발 프로세스가 제대로 작동이 되려면
저희들은 방금 이 많은 활동들 방법과 기준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 필요한 인적 자원들이 어떤 인적 자원이 필요한지, 이런 인적 자원은 머릿수로 맞췄는데 과연 역량은, 스킬은 갖춰져 있는지,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떤 물적 자원들이 필요하고 어떤 인프라가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우리 전부 파악을 하고, 이런 것들을 회사가, 경영자가 지원해주고 하는 거, 우리 이런 걸 뭐라 그런다고요? 프로세스 매니지먼트. 그러니까 우리 프로세스 매니지먼트에서는 이러한 프로세스를 달랑 이런 프로세스들을 우리가 다 문서화를 시키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저절로 되는 건 아니라 이런 활동을 하기 위한 인적 자원이 가용해야 되고, 이런 활동을 하기 위한 물적 자원이 가용해야 되고, 그렇죠? 자, 그래가지고 우리 팀장님, 공장장님, 우리 사장님께서는 우리 회사의 개발 프로세스가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평가할 수 있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평가할 수 있는 우리들은 잣대가 필요한 거죠. 성과지표. 그래서 이 개발 프로세스가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이 잣대가 필요하려면 첫 번째는 뭐겠어요? 언제까지 샘플 달라 그랬잖아요. 언제까지 파일로트 샘플 달라 그랬잖아요. 고객이 언제까지 양산 승인 받으라라고 그 고객은 우리한테 일정 목표를 제시해놨죠. 그러니까 우리가 개발 활동이 잘 되는지 못 되는지 평가할 수 있는 잣대 중에는 어떤 잣대가 필요해요? 일정 관리를 우리가 잘 해오고 있는 회사인지 아닌지, 타이밍 플랜을 수립해서 이런 일정 관리를 잘하는 기업인지 아닌지 평가할 수 있는 잣대, 그런 일정 관리 준수율, 이러한 KPI 관리를 해야 되겠죠. 두 번째, 이분들은 이런 제품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런 아주 훌륭한 제품. 그래서 우리가 그런 훌륭한 제품 1년, 2년, 3년, 10년 가도 고장이 안 나는 그런 제품을 설계했는지, 그런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공정을 준비했는지, 그런 제품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부품들인지, 우리들은 결국은 이러한 품질들 있잖아요. 설계 품질, 제조 품질, 부품 품질이 정말 고객의 요구사항에 부합하는지, 우리 고객은 자기네들의 품질에 대한 기대치, 품질에 대한 요구사항들을 우리한테 던져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프로토 샘플이든 파일로트 샘플들이 과연 고객이 요구하는 대로 부합하는지 안 부합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들은 판단할 수 있는 성과지표, 품질을 측량할 수 있는 성과지표, 이런 게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저희들은 이미 앞전에 우리 뭐를 고객한테 제시했느냐면 가격을 제시했어요. 가격, 프라이스. 가격은 잘 아시겠지만 코스트와 이윤을 합친 것이 가격이잖아요. 고객과 지금 이 가격을 열심히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게 10,000원이라고 합시다. 가격이. 그럼 코스트가 9,000원이면 우리는 1,000원을 이윤을 보겠다라는 목표를 갖고 개발 활동을 시작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코스트가 9,000원이 아니고 9,500원이 되면 이윤은 500원으로 줄어들고, 9,900원이 되면 이윤은 100원으로 줄어드니까 우리는 이 개발 중에 코스트 관리도 해야 되죠. 코스트. 우리한테 코스트 목표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개발의 가만히 개발의 목적은 뭐예요? 고객이 제시하는 일정을 준수해야 되고요. 고객이 요구하는 설계 품질, 고객이 요구하는 신뢰성, 내구성, 고객이 요구하는 이러한 제조 품질, 고객이 요구하는 이런 부품 품질을 우리가 완성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품질 관점을 평가할 수 있는 잣대가 하나 있어야 되고요. 나머지 세 번째로는 이미 우리는 가격을 제시해놨기 때문에 이 목표 원가를 우리가 과연 제대로 보장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 이것을 보장할 수 있는 잣대가 필요한 거지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렇게 회사에 여러 가지 프로세스들이, 이런 개발 프로세스 말고도 여러 가지 프로세스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이 어떤 한 프로세스의 출력은 다음 프로세스의 입력으로 작동이 되겠죠. 내가 제대로 되려면 나한테는 입력이 필요한데, 이 입력은 또 앞에 프로세스의 출력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프로세스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프로세스의 순서, 프로세스의 연계성,
이런 것을 세팅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구나.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프로세스들을 파악을 하고 프로세스의 순서와 연계성 고리를 정확하게 맞춰주고 그 다음에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을 가용 상태로 만들어줘야 되고 추진 방법과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해 줄 줄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들이 교육훈련 받아서 열심히 프로세스 운영을 한단 말입니다. 이 프로세스가 제대로 훌륭한 성과를 목표한 그런 성과를 나타내는지 판단할 수 있는 잣대, KPI 이런 관리를 해야 되는 이런 걸 우리는 프로세스 경영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프로세스가 달랑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회사에서는 이렇게 많은 R&D, 신제품 개발 프로세스, R&D 프로세스, 또 양산을 위한 개발 프로세스, 그 다음에 마케팅 프로세스, 양산 주문관리 프로세스, 양산에서 계속 주문이 들어오죠. 오다가 들어오니까 물건이 나가잖아요. 프로세스죠. 그 다음에 고객 불만이 우리 회사에 들어오죠. 인풋. 그럼 우리는 대책서가 나가고 개선품이 나가죠. 이것도 프로세스겠군요. 인풋이 아웃풋으로.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서는 이렇게 많은 프로세스들이 있는데 이 각각 프로세스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인풋이 필요하고요. 인풋. 그 다음에 이 출력이 제대로 나가려면 그래서 다음 프로세스에 영향을 크게 안 주려면 정말 좋은 영향을 주려면 우리는 뭐가 관리돼야 된다? 인적 자원이 관리돼야 되고요. 물적 자원이 관리돼야 되고요. 이 프로세스의 방법과 기준들이 명확하게 갖춰야 되고요. 이 프로세스마다 KPI, 잣대들이 있어서 이 프로세스의 6요소, 인풋, 인적 자원, 물적 자원, 아웃풋, 그 다음에 방법과 기준, KPI 이런 6요소 관리를 기업의 경영자가 또 해당 프로세스 오너가 관리를 해나가는 걸 우리는 뭐라 그런다? 프로세스 경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에는 상당히 많은 프로세스들이 있을 텐데 이런 프로세스들이 어떻게 하라? 이런 프로세스들을 먼저 순서를 먼저 하지. 순서. 제일 먼저 이런 순서. 프로세스들을 파악을 하는 게 2차겠네요. 프로세스들을 파악을 하고 프로세스. 이 프로세스들을 파악을 하고 프로세스의 순서를 정하고 연계성을 정하고 연계성. 프로세스의 방법과 기준을 정해주고 방법과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자, 그 다음에 프로세스에 대해서 자원,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들을 이 자원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원들을 가용 상태로 만들어야죠. 가용하게, 그죠? 너무 바빠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몰라서 머리수는 채웠는데 몰라서 일을 못해도 안 되고 그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들은 드디어 실행을 하는 거죠. 프로세스들을 실행을 하는 거죠. 이 프로세스들을 실행을 했으면은 우리들은 제대로 실행을 되는지 안 되는지 어떻게 한다? 성과지표, 키 퍼포먼스 인덱스 갖고 평가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만약에 이 성과지표가 안 좋게 나왔다면 어떻게 되죠? 이 성과지표가 전년도에 비해서 좋아질 수도 있고요. 굿. 전년도와 그저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그냥 그저 그러네. 보통이네요. 유지했네. 보통 유지. 그 다음에 전년도보다도 더 나빠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전년도보다 더 나빠질 수도 있겠죠. 이게 후퇴가 된 거네요. 그죠? 전년도보다 더 나빠질 수 있어요. 그럼 우리들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가만히 있으시면 안 되고 우리들은 조치를 해야 되죠. 시정 조치를 해야 되고요. 이 좋은 거는 어떻게 해야 되죠? 더 좋게 하기 위해서 개선을 해야 되겠죠. 개선. 그래서 조치와 개선 활동을 하는
이러한 단계로 쭉 가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파악을 하고 다시 하면 프로세스를 파악을 하고 프로세스의 순서와 연계성을 정하고 프로세스의 방법과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프로세스의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을 가용 상태로 만들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실행을 하게 되면 우리들은 KPI에서 평가를 하고 평가 결과 이러한 시정 조치 개선 활동을 해야 되는 거. 우리 이런 활동을 하는 걸 뭐라 그런다고요? 프로세스 어프로치에 의한 프로세스 접근 방식에 의한 경영 활동이다. 그래서 뭐 프로세스 어프로치에 의한 매니지먼트 또는 프로세스 매니지먼트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명확하게 이해하셨죠? 대단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동차 산업에서 이런 프로세스 경영 개념을 잘 알고 요거대로 관리를 하는 그런 회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 다음 3강에서 리스크 경영 쪽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